네, 나경원 의원님. 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대선 개입 의혹 운운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이 팩트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 하는데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 법률가들입니다. 이거 순거짓말이에요, 순거짓말. 자, 5월 1일 날 파기환송했어요.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공판 예정기일로 잡았습니다. 자, 2심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판결 선고를 5월 16일에 한다고 칩시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고되면 소송 기록이 접수돼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게 돼 있어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아마 이재명 피고인은 안 받았을 거고 즉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7일 플러스 20일, 27일이 지나야지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 2일이 훨씬 훌쩍 넘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을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후보 자격 박탈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다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심에 가갖고 그게 확정돼야지 판결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소설을 써도 지나치고 이게 이런 허구 주장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을 흔든다? 이거 다 이유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 재개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질서 흔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그게 낫겠어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이렇게 흔들어도 됩니까? 아니, 이 대선 개입 의혹이 오늘 청문회 한 것도 자, 5월 1일 대법원에서 왜 대법원에서 이 판결했겠습니까? 1심은 유죄인데 2심은 완전히 인식의 표명이다. 의견의 표명이다 하면 몽땅 무죄되는 거짓말 면죄부준 아니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사법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이니까 이걸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 가지 판결이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그걸 정리해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고 그랬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시간상 불가능한 것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유로 대법원 현장 검증한다면서 녹취록에 나온 이 허위사실 서영교 의원이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요. 5월 2일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5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그 전후에 임명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잘 봐주겠다고 이때는 이걸 주장하다가 5월 10일에 열린공감TV에서 4인회동 하니까 이 5월 14일에는 4인회동으로 바꿉니다. 이 4인회동의 시기는 또 12월 8일 그 임명 전후가 아니라 이거는 시기가 또 그 이후예요. 이렇게 시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제기하시는데 자, 이거를 법원에서 현장 검증하려고 그러고 이거 이거 사실관계 밝히려면 열린공감TV 정선수는 왜 증인에서 뺍니까? 오늘 이 증인 명단 보니까 정선수는 뺐더라고요. 이건 뭐냐? 가짜 녹취록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대법원 흔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하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정말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당장 취소하시고요. 이럴 거라면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형사소송법상 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도 있고 하니 대선 후보 날릴 수 없다. 6월 2일 이후에나 날아갈 것이다. 뭐 날릴 거 다 날릴 거 다 얘기하고 오셨나 보네요. 자, 봅시다. 당시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였던 서부학 교수께서 아예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상고기간 7일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은 대법원이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의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기록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송석준 의원 조용히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랬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좀. 너무 따끔해서 못 듣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자,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서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그렇게 떠나요. 좀 조용히 하세요. 9일 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하세요. 항소법원에서 어떡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 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관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 뭐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 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재판하면 즉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재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의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 해놓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 소리입니까?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주진우 의원님,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